9시 20분 장혜진 페어2. 매듭은 생각보다 풀기 어려웠다. 일어나요. 조용한 숨소리가 들린다. 뭐야, 두들겨 맞고 기절한 거 아니었어? 아주 편안한 얼굴로 자고 있네. 어깨를 잡아서 가볍게 흔들었다. 이제 일어났네요. 강민씨. 멍하던 그의 눈에 초점이 돌아왔다. 괜찮아요? 당했건. 그래요? 강성중에게 뒤통수 맞은 거죠? 결국은 그쪽이 풀었나?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 있는 걸 보면 몰라요? 제 발로 들어오다니. 쓸데없는 짓을. 나도 황당하네요. 애초에 엔트리도 아니었는데. 사실 나 강성중 느끼한 데다 영 재수 없어서 거래를 했겠군. 거래라고 할 것도 없죠? 알잖아요. 강민씨는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너무 고마워 할 필요는 없어요. 강성중이 뭐라고 했지? 강민씨가 있는 곳에 보내준다고 해서요. 배부등 쳐 나오던 실패해서 죽던 알아서 하라던걸요? 그 후에 정신을 잃고 깨어나니 여기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것도 PDA를 건넸다. 연락한다고 갖고 있으래요. 꼴이 우습게 됐군. 여기도 강민씨 초안을 개조했는지 처음이랑 많이 달라요? 그런 방안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세세한 부분을 조정했어. 잘 모르겠단 소리? 기본을 설계한 사람인데도? 미안하건. 그는 말하면서 똑바로 걸어왔다. 어머? 그러더니 옆을 지나며 속삭였다. 이 상황은 예상 아니야. 미리 준비한 것들이 있어. 그걸 모두 모으면 역전은 가능해. 단 강성중의 주목을 끌면 실패야. 수고해 줘야겠어. 그래요, 강민씨라고 다 아는 것은 아니지. 그에게 눈짓을 보내며 주변으로 향했다. 나갈 길이나 찾아보죠. 소지한 특전 열쇠를 이곳의 문에 설치하면 해당 특전을 볼 수 있습니다. 오, 특전. 꺄! 문 아래서 뜨거운 증기가 뿜어져 나온다. 조심해. 일찍 말해줘서 참 고맙네요. 강민씨는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하다. 알아서 하라는 거네. 이 증기를 멈출 방법을 찾아보자. 키워드 특전 룸 코멘터리. 안녕하세요. 룸 코멘터리 특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룸 제작에 관한 여러가지 비화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저는 룸 구조를 기획을 맡은 정태준입니다. 이야기에 앞서 각자 소개 한 번씩 하죠. 안녕하세요. 룸 3D 그래픽을 담당한 민운준입니다. 박수진입니다. 그래픽 리터칭을 맡았지요. 소개는 이쯤 하면 됐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왜 태준씨가 사회를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그럼 수진씨가 사회를 보시겠어요? 아니요, 좋은 사회 바랍니다. 네, 그럼 부디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설명 듣기 회의 말풍선. 이곳은 첫 번째 방 소강로입니다. 첫 번째 방이라서 처음 제작되었던 맵이지요. 이번 작부터 새로이 들어오신 분들이라 이 맵을 통해 많은 연구를 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저 같은 경우 탈출 구조에 맞게 공간을 구성하는 개념을 잡기 위한 노력을 했었죠. 미적인 면보다 구조가 우선적이니 태준씨와 적당한 합의점을 찾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죠? 저는 3편과 다른 리터칭 기법에 대해 여러가지 연구를 했던 맵이죠. 전편의 경우 색수 제한으로 인해 일부러 도트 그래픽의 느낌을 낸 반면에 이번 작에서는 좀 더 사실적이고 회화적인 느낌을 주는데 노력했어요. 정확히는 사실적인 느낌이 들면서 사물들을 알아보기 쉽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토트 그래픽에서 가지고 있던 장점을 컨셉이 달라진 4편에서도 그대로 가져가자는 것이었죠. 검은방 모델의 공통적인 특징이 버려진 구조물이라는 특징에 맞게 방 곳곳을 파괴하면서도 너무 어지러운 구성 때문에 게임 플레이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정도의 적당한 선을 잡는 것이 이 방의 최대 목표였습니다. 조서와 크게 관계없는 부분에서 특징적인 파손 표현을 여러가지로 시도해보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몇 부분을 골라내서 좀 더 과장된 느낌으로 표현하였죠. 그러면 그 부분에서 맵의 전체적인 느낌이 결정됩니다. 또 첫 맵이니만큼 4편에서 달라진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여러가지 효과를 넣었는데요. 불타오르는 애니메이션을 만드느라 제 번뇌도 불타올랐네요. 번뇌도 불태우고 게임도 만들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아닌데요? 아무튼 이 맵을 통해 검은방 4의 새 그래픽 컨셉을 대강 확정 지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작업하는데 가장 오래 걸렸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코멘터리를 관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전 엔딩 룸 코멘터리. 알 수 없는 장치다. 증기 압력 표식이라고? 6칸의 화면 아래 압력 확인 버튼이 보인다. 위로 갈수록 높음, 아래로 갈수록 낮음. 화면 아래에 1개 이상 압력 시 폭발 주의라고 되어 있다. 어디서 이런 걸 만드는지 강민 씨는 아랑곳 않고 무언가를 찾아다녔다. 압력 확인 버튼을 눌러보았다. 내 화면에 불이 들어왔다. 잠시 불이 꺼졌다. 바닥에 뭔가 떨어져 있다. 손잡이 같이 생긴 물체다. 한쪽에는 단자가, 반대쪽엔 버튼이 달려있다. 스위치인가? 버튼을 몇 번 눌러보았지만 반응은 없었다. 길게 나온 물체들을 조사했다. 파이프 개폐기 1번이라는 설명이 있다. 개폐기 위엔 무언가 꽂는 슬롯이 보인다. 배전함은 용접되어 열리지 않는다. 닫힌 배전함이다. 잠겨 있었다. 파이프 제어기라는 명찰이 붙은 장치이다. 장치 중앙에 무언가 꽂는 슬롯이 보인다. 아래 또 뭐라고 쓰여있네? 작동 전 반드시 체크 등을 확인할 것이라는 주의 문구가 있다. 문 쪽으로 가는 화살 표시가 그려진 파이프다. 파이프 라인 체크 등이라는 명찰이 붙어있다. 아래 또 뭐라고 쓰여있네? 3개 이상 잠등 시 제어기 사용에 주의라는 경고문이 있다. 망가진 계기판이다. 손대어도 아무 반응이 없다. 이거를 꽂아주고 스위치의 단자 부분이 슬롯과 맞아 보인다. 단자 안쪽에서 찰칵하는 소리가 났다. 그 상태에서 스위치 버튼을 눌렀다. 벽에 체크 등에 불이 들어왔다. 다시 스위치를 빼냈다. 그대로 챙겨두었다. 파이프 개폐기 3번 슬롯에 스위치를 꽂았다. 단자 안쪽에 찰칵하는 소리가 났다. 그 상태에서 스위치 버튼을 눌렀다. 벽에 체크 등에 불이 들어왔다. 파이프 개폐기 4번 슬롯에 스위치를 눌렀다. 증기가 강하게 뿜어져 나온다.
방안이 격하게 흔들린다. 설마? 순간적으로 증기가 폭발하며 열기가 방을 덮쳤다. 게임 오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네. 배드 엔딩, 증기 폭발. 증기를 낮춰야 나갈 수 있다. 자,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파이프 제어기 슬롯에 스위치를 꽂았다. 단자 안쪽에서 찰칵하는 소리가 났다. 스위치를 뽑았다. 변화가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어. 압력 확인 버튼을 눌러보았다. 새 화면에 불이 들어왔다. 잠시 후 불이 꺼졌다. 압력 확인 버튼을 눌러봤다. 압력이 낮아졌네요. 한 번 더. 세 번째 화면에 불이 들어왔다. 잠시 후 불이 꺼졌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다시 한 번 더. 번째 화면에 불이 들어왔다. 압력은 낮아졌는데 순서가 바뀌었나? 다시 올라가네? 오케이, 이제 하나만 남았네요.
다시 올라오네. 여기서 하나를 꽂아주고 한 번 더. 꺼졌다. 성공했군. 감탄? 이쪽도 대강 끝났어. 이동하지. 야박한 남자네. 갑자기 강한 진동이 울렸다. 한참을 울다 멎었다. 뭐지? 신경 쓸 필요 없어. 회전하는 중이니까. 강민씨는 알 수 없는 소리를 했다. 빈 통로가 나왔다. 여긴 또 뭐하는 거래? 연결 통로? 방과 방을 연결하는. 층과 층끼리도 연결하지. 그리고 회전해서 서로 짜맞춰지기도 해. 내가 선보았을 때와 같은 구조라면 거기까진 잘 못 알아듣겠네요. 상관없어? 이야기는 강민씨의 옆 얼굴을 본다. 이런 걸 만드는 게 재밌어요? 강민씨는 대답 없이 앞으로 걸어갔다. 조용히 뒤를 따랐다. B7층. 계단을 올라 다른 통로로 나왔다. 통로뿐이네. 조금 더 가지. B6층. 내 방향으로 가는 복도? 어느 문인가 열어놓았겠지? B6층. 들어온 문이다. 한쪽 문을 열어봤다. 잠기지 않은 문이었다. 먼지 구덩이? 여기에도 있을지 모르겠군. 강민씨가 들어가더니 이곳저곳을 뒤졌다. 나도 내일을 해야지. B6 신도실. 낡은 침대를 보았다. 아무 소독이 없었다. 문 옆에 서랍을 열어보았다. 쪽지가 반듯하게 접은 쪽지를 발견했다. 거기엔 숫자가 적혀 있었다. 10자리 숫자? 의미가 있을 거야. 강민씨는 말없이 남은 서랍을 뒤졌다. 서랍 안은 보았지만 빈 채였다. 침대 주변에 쓸만한 것은 없었다. 오래된 먼지가 쌓여있다. 괜한 수고를 했네. 내부 연락용 인터폰 장치다. 하지만 수화기가 빠져있는 상태다. 이대로는 못쓰겠는데? 버튼을 눌러도 반응이 없었다. 한쪽 문을 당겨봤다. 문이 열렸다. 엄마? 횡재했네. 아마 옆방과 연결된 구조겠지. 초치는 게 재밌어요? 그는 대답 없이 무언가를 찾는 기색이다. 참나? 옆방으로 갈 수 있네요. 같은 구조의 방이 나타났다. 내부 연락용 인터폰 장치다. 수화기가 빠져 있어 사용할 수가 없다. 잠시. 강민씨가 인터폰의 키패드를 조작했다. 뭐란 거? 신경 쓸 거 없어.
그는 다시 방 저쪽으로 갔다. 책상 위에 종이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 유독 한 장에만 명확한 문자가 쓰여 있었다. 0443? 뭘 뜻하는 걸까? 쪽지에는 217이라고 적혀 있었다. 서랍을 열어봤다. 서랍 바닥에 숫자가 휘갈겨져 있었다. 156? 잠긴 상태이다. 열리지 않은 문이다. 내부 연락용 인터폰 장치다. 액정은 깨지고 키패드도 부셔졌네. 수화기 상태는 어떻지? 감미씨가 지나가듯 말을 던졌다. 잡음만 들리지만 작동을 하고 있었다. 수화기 선을 단자에서 뽑았다. 다른 인터폰에 연결해서 쓸 수 있겠네요. 수화기 선을 인터폰에 연결했다. 수화기를 들어 귀를 대보았다. 잠금 해제 코드를 입력하십시오. 코드를 입력하라는 기계음이 반복되었다. 175643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문 앞에 문이 열렸다. 어떻게 알았지? 똘똘해서? 설마 내통했냐는 생각인가 본데? 그런 거 아닐세요? 눈치가 빠르군. 거기랑 다니면 그렇게 안 되고 못 버티죠. 어쨌든 잘했군. 생각보다 빨랐어. 난 언제나 잘해요. 그렇다고 해두지. 감미씨는 작은 장치들을 챙겼다. 자, 서두르지. 비데이에서 노이즈음이 터져나왔다. 신호가? 내가 받지. 감민씨에게 비데이를 넘겼다. 무슨 속셈입니까? 잘 놀아보자는 생각이지. 한껏 고양된 목소리다. 기분 나빠? 자신이 만든 덫에 빠진 기분이 어떤가? 솔직히 말해 불쾌합니다. 기대해. 가면 갈수록 더 재밌어질 테니까. 취향에 맞을지 모르겠군요. 상황이 바뀌어도 말하는 꼴은 여전하군. 하긴 내 놈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허강민, 두려움이라는 걸 알기는 하나? 감정을 기계적으로 외워서 따라할 뿐인 내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군요. 거기에 장애진까지 합쳐지니 불만한 장면이지. 내가 불려? 어른들의 놀이개. 감정을 외워서 따라하는 괴물과 놀이개라. 재밌을 것 같아. 그쪽도 의욕이 불타지 않나? 지금으로선 당신이 이미 이긴 판입니다. 무슨 말을? 뭐야? 인정하는 거야? 인정할 건 인정해야겠죠? 겸손 떨 줄도 알고 그건 또 어디서 배웠나? 알지 않습니까? 나를 단련시킨 건 당신이라는 걸. 한성준은 기분 좋게 웃어댔다. 신났네? 다른 친구들이 깨어나고 있으니 이만해야겠군. 너의 화력도 기대하지. 기대에 부응해보죠. 기득거리는 소리를 남기고 신호가 끊어졌다. 기껏 몸 바쳐 살려준 보람이 없네요.
뭐예요? 그 무력하게 굴복하는 꼬락서니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야 해. 그 빈틈을 노려야 역전할 수 있어. 감시가 목소리를 낮췄다. 이미 게임은 시작됐어. 강성중의 우위를 무너뜨리겠다. 감정을 따라하는 괴물이라는데 감정을 따라하는 괴물이라는데 화났나요? 어른들의 놀이개라는 말은 어때? 틀린 말은 아니었죠? 나도 마찬가지야. 틀린 말은 아니었지. 감미씨가 열린 문으로 들어갔다. 어머? 그럼 우린 괴물이랑 놀이개 커플? 그는 대답하지 않고 계단을 올랐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곳에 스스로 들어온 거일까? 놀이개가 아니기 때문이야. 나는 중얼거리며 그의 뒤를 쫓았다. To be continue. (9시 20분) 유태현 회허. 눈을 떴을 때 그곳은 지륵 같은 어둠 속이었다. 조심스럽게 주변을 더듬었다. 주머니에 무언가 들어있었다. 이건 브레쉬? 비데이? 화면의 불빛이 미약하게 남아 주변을 밝혔다. 강성중이라는 남자. 그는 나를 여기 들인 장본인이라고 했다. 그리고 허강민을 데리고 있다고도 했다. 이번의 주최자는 허강민이 아닌 걸까? 그렇다면 승아도 그가 데리고 있는 걸까? 모의 선배나 다른 누군가도 갇혀 있을지도. 생각을 이으며 혼란한 머리를 수습해간다. 고민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교조한 기분이 계속해서 나를 흔들고 있다. 승아가 어떤 상황일지 모른다. 신속하게 움직여야만 한다. 일단 방을 밝힐 방법부터 찾아야겠어.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아보자. 여기 스위치인가? 스위치가 아니네. 어두워서 제대로 식별이 되지 않는다. 일단 방을 밝힐 방법부터 찾아보자. 철제 박스가 만져진다. 닫힌 뚜껑을 더듬어서 열어보았다. 열려 있었다. 스위치가 오프 상태인 전원 스위치를 올렸다. 이제 밝아졌네. 방에 불이 들어왔다. 다행이야. 바닥에 철봉이 뒹굴고 있다. 중간에 다른 파이프를 용접해 놓은 형태이다. 용접한 파이프의 끝이 특이한 모양이었다. 꽤 쓸모있어 보이는 물건이다. 철 뭉치들이 끼워진 위치에 철봉이 용접된 부분을 가져갔다. 두 부분이 맞아떨어지며 빈틈없이 끼워졌다. 잡고 레버처럼 돌리면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대로 최종을 싣고 힘껏 움직였다. 철봉을 끝까지 돌리자 문이 열렸다. 다음 방으로. 적막한 장소다. 기억해보면 처음부터 혼자였던 적은 없었다. 지금은 누가 있는지도 현재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는 상황태. 하지만 가보는 수밖에 없어. 들리도록 말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갑자기 강한 진동이 밀려왔다. 뭐지? 지진인가? 귀에 울리던 지진이 서서히 멈췄다. 집안이 불안정한가? 예상 외의 지진에 과거의 기억이 겹쳐진다. 하지만 나아가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잠시 기다렸지만 진동은 다시 오지 않았다. 좋아, 이제 잠잠해졌어. 출발하자. 계단을 올라와 새로운 통로가 나왔다.
난잡하게 어지럽혀진 방이 나타났다. 숙소로 사용하던 곳인가? 문고리를 돌려보았다. 문이 열렸다. 잠긴 문이다. 오래된 욕조 시설이 나왔다. 목욕탕? 지난 사건의 기억이 떠오른다. 순범 씨와 함께 지나갔었지? 죄를 지었지만 살고 싶다. 나는 그렇게 말했었다. 그리고 안순범 역시 살고 싶다고 털어놓았다. 나는 이 연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승아를 되찾고 다시 한번 빠져나갈 수 있을까? 무슨 일이 생기기라도 한다면 무거운 머리를 들어 앞을 본다. 가야 해. 할 수 있어. 고개를 크게 저으며 안으로 향했다. 뚜껑이 열린 배전함 안에 퓨즈가 꽂혀있다. 스위치를 내려보았다. 천장의 조명이 꺼져버렸다. 다시 켜두었다. 욕조 옆에 작은 버튼을 발견했다. 버튼을 눌러보았다. 하지만 반응은 없었다. 빈 욕조 안에 물때가 끼어있다. 욕조 안으로 찬물이 쏟아져 나왔다. 이번에도 물에 어떤 트럭이 있을지도 몰라. 물이 찰 때까지 잠시 대기해 보도록 하자. 짧고 긴 철제 집게다. 집어서 챙겨들었다. 플라스틱 묵조 의자다. 별다른 특이점은 없다. 늘어진 샤워호스다. 중간 부분이 볼록하게 솟아 있다. 안에 뭔가 들어있나? 손으로 밀어내 꺼내려고 했지만 불가능했다. 빼내봐야 하나? 호스는 너트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물을 틀어보았지만 나오지 않는다. 역시 수상해. 이 호스 잘라내거나 빼봐야겠어. 철제 집게로 너트를 잡았다. 해보자. 그대로 힘을 주어 움직였다. 누르고 있기. 너트를 풀어냈다. 됐어. 샤워호스를 빼내어 가져갔다. 더러워진 거울이다. 예전에는 거울에 힌트가 있었지? 유심히 살펴봤으나 단서를 찾지 못했다. 같은 수를 2번 쓰지는 않았나? 천장에는 군데군데 이끼가 끼어있다. 천장에는 군데군데 이끼가 끼어있다. 단단히 잠긴 문이다. 열쇠가 필요해 보인다. 욕조에 물이 가득 찼다. 수도꼭지를 잠갔다. 물이 세차게 쏟아졌다. 얼마가 지나자 잠잠해졌다. 샤워호스로 이렇게 해서 수압 안마기의 수압이라면 샤워호스 안에 물건을 빼낼 수 있을지도. 호스를 물뿌리개 쪽으로 뻗어보았다. 손이 닿지 않는다. 수압을 최대한으로 하려면 바짝 되어야 한다. 발판이 될 만한 것을 찾아보자. 발판으로 쓸 수 있을 것 같군. 목욕 의자. 그러면 의자들을 조합해서, 아이고, 사단.
하단으로 끼운 목욕 의자를 놓았다. 충분한 높이가 되었다. 자, 이제 해보자. 호수는 딱 맞아 들어갔다. 물이 쏟아지며 샤워 호스가 욕조로 떨어졌다. 이런 시도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샤워 호스를 욕조에서 꺼냈다. 수압을 이기지 못하는 것 같다. 뭔가 고정할 것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렇게 조합. 조합이 안 되네. 이걸 먼저 끼고 집게로 철자 집게의 접히는 부분을 호스가 끼워진 부분에 댔다. 고정시킬 수 있겠어? 집게를 구부려 호스를 고정시키자. 샤워호스를 안마기 물뿌리개에 고정시켰다. 철제 집게가 잘 버텨줘야 할 텐데. 호스를 몇 번 잡아당겨 보았다. 그럭저럭 잘 고정된 듯 하다. 곧 호수가 홀쭉해지면서 물이 쏟아져 나왔다. 됐소. 뭐지? 갑자기 방 안이 어둠에 쌓였다. 누전인가? 아니면 다른 상황? 급한 대로 PDA 불빛을 밝혔다. 이대로는 호수에서 나온 물건도 찾지 못해. 그건 분명 욕조에 물로 떨어졌을 것이다. 꺼진 조명을 켤 방법을 찾아보자. 퓨즈가 타버렸어. 스위치를 조작해봤지만 반응은 없었다. 퓨즈를 교체해야 할 것 같은데. 가진 물건들을 살펴봐야겠다. 없으면 지나친 방까지 살펴봐야 할지도. 방 어딘가 있었나? 서랍 안에 작은 퓨즈가 들었다. 아, 그렇구만. 새 것 같은데 챙겨두자. 퓨즈가 있었구만. 자, 이 퓨즈를 갈아보세. 배전함에 퓨즈를 끼웠다. 들어갔어. 스위치를 올렸다. 방 안에 다시 조명이 들어왔다. 욕전에 작은 캡슐을 꺼냈다. 이게 샤워호스 안에 들어있었군. 뭐지? 퓨즈가 타버리면서 다시 방이 어두워졌다. 다시 PDA 불빛을 밝혔다. 일단 캡슐은 얻었어. 나갈 방법을 찾자. 키가 있었네요. 문의 열쇠 구멍에 열쇠를 끼우고 돌렸다. 잠금이 풀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었다. 다음 방으로. 무슨 소리가? 돌아보자마자 군홧발이 튀어나왔다. 세차게 맞고 저쪽으로 쓰러져 버렸다. 너 누굽니까? 일어서며 저쪽의 그림자를 향해 소리쳤다. 이쪽은 경찰입니다. 저기 아닙니다. 뭐야 그쪽? 약한 불빛이 이 얼굴을 비췄다. 유태현 씨인가? 설마 선호 씨? 앞에 선 사람은 지난 사건의 생존자 임선호였다. 하모열. 9시 40분 하모열 소광로. 강한 열기와 폭발음에 눈을 떴다. 시작부터 따뜻하게 맞아주는군. 방안은 거의 별바다 상태였다. 누가 웰던을 주문한 모양이구만. 강해지는 불길을 보며 버틸 수 있는 시간은 1분 미만이다.
취소다. 30초 간격했어. 최대한 서둘러 해. 행동 하나가 생산을 갈 것이다. 여기 초반에 여기서 있네? 기억자 수막대가 떨어져 있다. 폭발로 튕겨나온 건가? 뜨겁군. 소매 끝으로 짚고 흔들어 식혔다. 잡동사니들을 뒤졌다. 커다란 콘크리트 조각을 집었다. 이런 것뿐인가? 꽤 무게가 나가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든 해보는 수밖에 없다. 뭐든 꽤 부숴보자고. 구멍에 금속 막대를 짧은 쪽을 끼웠다. 이런, 막대가 비스듬하게 끼어 움직이지 않는다. 젠장 너무 서둘렀나? 아무리 해도 움직이지 않았다. 다른 수를 내야겠어. 짱돌로 콘크리트 더미를 힘껏 틀어 올렸다. 비스듬히 꽂힌 금속 막대를 겨냥했다. 모난 돌이 정 맞아요. 금속 막대가 박히면서 벽의 커버가 열렸다. 사다리! 서둘러 작별하자고. 사다리를 잡고 서둘러 천장으로 나갔다. 복잡한 방에 쓰러지듯 누웠다. 사다리 오르기도 쉽지 않구먼. 가쁜 숨을 누르며 몸을 옆으로 돌려 누웠다. 갑자기 들어온 문이 닫혔다. 소광로 열기가 막혔으니 다행인 건가? 갑자기 지축을 흔드는 진동이 일어났다. 뭐지 이건? 진동은 한참을 울리다 잦아들었다. 동시에 앞차키가 이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하행은 개뿔 또 시작이잖아. 지친 몸을 일으켜 세웠다. 우리 다음 홀을 만들 생각이군. 순순히 당하진 않구나. 지층 쓰레기장. 짧은 철제 막대다. 급한 대로 써먹어 보자고. 긴 철제 막대다. 문틈을 괴는 나무 색이다. 이걸 끼우면 앞차키를 멈출 수 있을지도. 열린 배전함에 전원 스위치를 올렸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 전건구 커버를 열었다. 머리를 내밀어 전건구 안을 살펴봤다. 건너편에 또 다른 방이 보인다. 방 중앙에는 정체물의 장치가 되어 있다. 장치 중앙에서 빛나는 버튼이 눈에 밝힌다. 저 빛나는 버튼 눌러보고 싶은데. 멀어. 발을 뻗기는 한참 모자랐다. 파이프가 있었네? 쓸모가 있어야 할 텐데. 조합합시다. 조합. 이건 조합이 안 되네? 그럼 일단 길어진 bit들을 전건구 안에 들이밀었다. 큰 소리를 내며 앞차기가 움직였다. 적당히 해라. 다시 한번. 흔들거리는 막대 끝이 버튼 주위를 맴돌았다. 젠장 중심 잡기가 뭐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되면 타이밍을 보다가 막대를 던졌다. 막대는 정확히 버튼을 누르고 나동거라졌다. 날쑤셔. 뭐야 아무 반응도. 한 박자 늦게 문의 쐐기둥이 풀렸다. 지포가 되기 전에 나가보시고. 어두운 통로가 눈앞에 펼쳐졌다. 깜깜 절벽이구먼. 나무 쐐기를 흘린 것을 눈치챘다. 하지만 도로 주워올 겨를은 없었다. 신속하게 나와 문을 닫았다. 집념 감소했군. 어디서 이따위 꽃들을 찾아내는 거야? 피데이의 생각이 미쳐 평면도를 확인했다. 숫자는 층, 알파벳은 통로 구분인가? 조금만 기다려 보라고.
수작을 알아내고 말 테니까. B지층 통로. 똑같이 생겨먹은 곳이잖아. B6이라는 문자가 있다. 한층 올라오긴 했군. 새로운 통로가 나타났다. 벽에는 B5라는 문자가 있다. B5 또 한층 올라왔소. 이번 벽에는 C라고 쓰여 있었다. 지난 두 개의 통로는 B, 이번에는 C. 그럼 내가 지하 7층과 6층은 B로, 5층은 C로 왔다는 말인가? 일반적으로 건물의 층별 통로 위치는 동일되어 있을 터인데 생각할수록 석연치 않은 부분 투성이다. 하지만 일단은 진행할 수밖에 없다. 나 홀로 집에는 아닐 텐데 다른 녀석들은 어디에 있는 거지? 통로 끝에 습기가 느껴진다. 여긴 뭐하는 곳이지? 어이 봐. 방 중앙에서 방황한 남자의 음성이 들려왔다. 정말이잖아. 하무의 형사님. 젊은 범죄자? 안순범이야. 미교수로 들어가 있어야 할 안순범이었다. 이야기를 나누자 기가 막혔다. 그렇다고 이 지옥에 다시 들어왔다고? 기왕 이렇게 된 거 차라리 덕담을 하셔. 뭐 마침 잘 됐소. 연이은 상황으로 체력이 거의 바닥났다. 이런 때야말로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그래? 마당쇠 같은 사람. 누가 마당쇠야? 더 이야기를 나눴지만 수학은 없었다. 수학은 마당쇠의 입술뿐인가. 마당쇠 아니래도 목숨을 걸고 구한 안순범이 다시 돌아와 있다. 이 사실을 안 유태현 순경은 어떻게 반응할까? 일단 마당쇠 아니 안순범 같이 방을 조사해보지. 나도 어느 정도까진 진행해봤어. 진행? 그래. 리모컨 같은 걸 벽에 단자에 끼웠거든. 그가 가리킨 벽에 작은 상치가 있었다. 빛으로 충전하는 것 같은데 끼우니까 다시 꺼지더라고. 해결 전문이었으니 기다려보게. 내가 해결하지. 그의 등을 툭툭 치고 방 안으로 향했다. 모판에 꽂힌 거울이 눈에 갔다. 이걸 사용해서 빛을 반사하면 충전할 수 있겠군. 그럴싸하네. 역시 하무의 형사. 꽤 기특한 발언을 하는구만. 거울을 뽑아냈다. 들게. 아주 마음대로 시키는 건 내가 머리 쓰니 그쪽은 몸을 써야지. 안순범이 거울을 들고 선반 앞에 섰다. 좀 더 오른쪽. 왼쪽으로 도. 왼쪽으로 도는 신용하면서 오른쪽으로 도. 아니군. 다시 오른쪽으로 덤블링. 일부러 그러는 거지. 말을 마침과 동시에 왼쪽으로 슬라이딩. 우여곡절 끝에 빛을 장치로 반사시켰다. 이제 그 상태로 얼마간 대기하게. 짜증나게 하네. 얼마나? 한 20초 정도. 안순범은 고개를 숙이고 숫자를 헤아리기 시작했다. 지독한 냄새군. 두터운 철제 문이 닫혀있다. 열쇠 구멍이 없어. 다른 방법으로 열어야겠지. 문 아래 전선이 보이는군. 전기로 제어하는 방식이다. 열 방법을 찾아보자. 충전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겠네요. 됐어. 내려놓게. 안순범이 거울을 선반 위에 놓았다. 뭐야, 대충 놔도 빛이 가잖아. 징징대지 마. 덩치는 곤만한 게. 충전된 리모컨의 버튼을 눌렀다. 잠금 장치가 해제되어 문이 열렸다. 열렸어. 사방이 문이야.
저쪽에 열린 문이 쪘나. 젊은이 고민이 많군. 긴 통로? 놀랄 것 없어. 이 형은 이런 통로를 몇 개나 거쳐왔다네. 별로 안 놀랬어? 안승범은 바삐 눈을 굴리며 투덜거렸다. 계단을 올라와 지하 4층에 도착했다. 꽤 순순히 올려 보내주는데 어디서 뒤통수를 칠지 몰라. 방심하지 말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은 극히 제한적이다.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데. 왠지 기분 더러운 장소야. 회의실 같은 곳으로 보이는군. 낮게 가라앉은 공기 안으로 들어섰다. 비사 회의실. 문 옆에서 스위치를 발견했다. 아무 일도 없어. 갑자기 벽에 나무 셔터가 튕겨지듯 열렸다. 뭐야, 놀랬잖아. 멀티비전인거. 화면이 켜졌어. 겨우 여기까지 왔군. 거친 변조음이 방 안을 울렸다. 허강민, 당신인가? 상상력이 부족하군. 이놈이나 저놈이나 허강민 타령뿐이고. 지금까지 느껴졌던 위화감의 정체는 설마. 내 놈 허강민이 아니군. 오, 역시 하모야 형사는 눈치가 빨라. 그러니 항상 약사 빠르게 살아남았겠지. 칭찬인지 욕인지 확실히 하라고. 허강민이 아니라면 뭐하는 놈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니 슬픈걸. 이번에 주최자는 바로 나라고. 알아들었나? 목숨줄을 쥔 사람이란 말이야. 대단한 위인이 나주셨구만. 조남을 좀. 강성중이다. 앞으로 또 만날 테니 잘 기억해두라고. 강성중? 다른 사람들은 어쨌어? 좋은 질문이야. 실은 두 여성의 상황을 알려주려고 연락했었거든. 두 여성? 두 여성이라면 여성아와 민지연인가? 이야, 귀신 칼인데? 화면에 나타난 것은 양손이 묶여 수조에 매달린 여성의 모습이었다. 여성아, 저 사람이 류태현 순경이. 다른 한 명도 잘 보라고. 옆 화면 수조에 묶인 다른 여성이 나타났다. 설마 혼자는 외로울까봐 민지은도 넣었지. 너 죽여버리겠어. 왜 이래? 안승범, 내가 죽이려던 여자잖아. 실패한 걸 도와주려는 거야. 너무 무섭게 굴지 말라고. 원하는 게 뭐야? 재밌는 전개를 원하지. 강성중이 짧게 웃었다. 첫 만남이고 기분도 괜찮으니 기회를 주지. 예정에 없던 일이니 기뻐하라고. 간단한 시험만 통과하면 여자들을 살려주겠어. 단 틀리면 너희들까지 끝장이지만. 무슨 시험을 보고 싶은가? 그래, 그렇게 나오셔야지. 우선 발밑에 일기를 가져. 발밑에 보니 낡은 책이 떨어져 있었다. 이걸 갖고 어쩌라고? 끝이야. 끝? 그걸 보고 사건의 내막을 추론해봐. 이게 시험의 전부야. 어때, 쉽지? 강성중은 키득거렸다. 이 낡은 책 한 권으로 무슨 내막을? 혹시 강성중이라는 자의 목적은 단순한 조롱인가? 안승범은 그렇다 쳐도 하모야 형사마저 보기인가? 그럼 여자들의 수조에 물을 채울 수밖에. 잠깐, 어차피 우리 농락할 생각 아니야? 예정에 없던 일이라면서 아무 책이나 죽게 한 걸 보면 뻔해. 얼핏 생각하면 그렇다. 하지만 잠깐, 이건 내가 추리하지. 하지만 이런 충동적인 짓에 무슨 내막이? 보이는 것과 달리 이 건은 계획적인 수작일세. 강성중이 주라고 한 책이 뭐로 보이나? 그냥 낡아 빠진 책으로 보이는데? 내가 보기에도 저건 그냥 쓰레기에 불과하네. 하지만 저 자는 일기를 주우라고 했지. 그렇군, 뭔가 알고 있었어. 우릴 농락하려는 수작을 연정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가 내막을 밝혀보도록 하겠네. 재밌군. 거기까진 맞았어. 변조음에 더 이상 웃음기는 없었다. 그럼 알아낼 사실을 들어보도록 할까? 정질 급하시긴 읽어볼 시간을 줘야지.
먼지 쌓인 얘기를 펼쳤다. 이것 10년 전 백성교 본거지에서 본 일기장이었다. 나를 겨냥하고 준비한 거였어. 알아주니 꼬맞군. 강성중을 무시하고 읽어내려 갔다. 희미한 기억이 점차 되살아난다. 이것은 백성교 총무의 일기였다. 초반은 그날 있었던 일과 자신이 느낀 바에 대하여 적힌 평범한 일기다. 중반쯤 일기의 주인은 교단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다. 뒤로는 다급한 글씨로 나는 미친 짓을 돕고 있었다는 말을 비롯 괴이한 내용이 이어졌다. 거꾸로 매달린 사람을 그린 그림도 있었다. 마지막 장의 구석에 암호는 딸의 생일이라고 적힌 것까지 동일했다. 이걸 바탕으로 나는 방을 탈출할 수 있었다. 이걸 잘도 건져왔군. 칭찬이라면 됐어. 그래서 내막은 알아냈나? 이것만으로 뭘 알 수 있다고? 10년 전에 발견했던 총무의 일기. 왜 이걸 다시 내 앞에? 나와 남의 목숨까지 건 찍기로군. 틀리거나 모른다고 하거나 대답하지 않으면 무조건 끝이야. 자신만만한 웃음이 귓가를 때린다. 현재 정황, 놈의 스타일, 일기에 없지만 얻을 수 있는 정보. 불가능한 모든 가설을 주고 남은 사실을 떠올려보자. 어지럽던 머릿속이 하나로 정리되어 간다. 준비 끝났어. 강성중 붙어보세. 좋아, 한무의 형사. 묻건대 일기의 주인이 생존해 있나? 일기의 주인은 죽었다. 일기의 주인은 이미 죽었어. 일기에는 백성교에 대한 회의와 반항이 적혔어. 그런데 백성교도 손에 이게 넘어가 있었다. 내가 백성교도라는 것도 알아냈나? 그럼 누가 또 이런 짓거리를 하나? 너희가 사람 목숨을 복으로 여기는 놈들이란 것까지는 고려하면 답이 나와. 이 일기가 백성교가 쓴 교환 일기 따위가 아니면 이미 이 사람은 저 세상 사람일세. 내가 너무 쉬운 문제를 냈군. 그럼 이 일기의 주인은 남성인가 여성인가? 여성. 종교에 심취하기 쉽고 꼬박꼬박 일기를 남기는 꼼꼼함. 일기에 비쳐 총무라는 직책의 이미지. 이 일기의 주인은 총무는 여성이야. 그렇군, 거기까지 알고 있다니. 이제 이 판을 끝낼 차례다. 마지막으로 내막을 말하지. 왜 이제 와서 10년 전에 본 일기를 이야기할까? 그것에 대해 생각을 좀 해봤네. 10년 전 사건, 여성, 백성교, 딸의 생일이라는 문구. 이 모든 것을 조합하면 내막은 이것일세. 민지은 어머니의 사건. 민지은은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것이야. 총무가 민지은의 어머니라고? 그래, 분명 백성교에 의해 제거당했을 걸세. 그래서 저놈이 이 일기를 갖고서 들이댄 거야. 정황 증거와 신라 같은 단서로 추리한 내마. 대답해봐라. 내 놈이 생각한 것을. 대단하군. 한 방 먹었어. 변조음이 아니다. 10년 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그 일기장, 민지은의 어머니가 썼더군. 그래서 이 상황에 엮여본 것이었는데 놀라워. 허강민이 항상 이래서 허강민이 항상 페널티를 준 거군. 그놈이 좀 쫄탱이거든. 답을 맞춘 거라면 여자들을 풀어줘. 놈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좋아, 최대한 어울려줬으니 선물이라 치지. 어차피 내가 절대적 우위에 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으니. 방 한쪽에 문이 열렸다. 나도 참 관대해. 그럼 다음에 또 만나지. 강선중의 목소리는 사라져버렸다. 이리로 가면 여자들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네. 서두르세. 유태현 순경. 자네는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나?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 불안을 넌지시 내뱉으며 우리는 문 안으로 달려들었다.
To be continue. 뉴태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1시 40분) 뉴태현 신도실. 태연씨도 여기 있었을 줄이야. 선호씨가 내뱉듯 말했다. 저도 솔직히 놀랐습니다. 선호씨는 여기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었는데 벗어나고 말고는 없어. 모든 것을 끝내거나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네? 아무것도 아니냐. 다시 만난 선호씨의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변해 있었다. 그 역시 이 연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어쨌건 다짜고짜 걷어차서 미안해. 아닙니다.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혼자가 아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격은 여전하군. 선호씨가 PD의 불빛을 이리저리 비췄다. 배선이 나가버린 건가? 이런 장소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나야 모르지. 태연씨가 간 길을 따라왔으니까.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둘러보았다. 여기 말고는 모두 막혀있습니다. 길을 찾아보죠. 우리는 천천히 발을 옮겼다. 대부분은 지워져 있거나 뭉개진 상태였다. 내부 연락용 인터폰이다. 수화기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버튼을 눌러봐도 반응은 없었다. 고장난 건 아닌데 켜지질 않아. 조명이 꺼진 것과 관련이 있을지도. 문을 당겨보았다. 잠겨있지 않은 문이었다. 흐릿한 불빛을 비추어 보았다. 라커룸인가 봅니다. 여기도 깜깜하군. 이쪽 전체가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수색을 시작했다. B6층 라커룸. 서랍을 열어보았다. 배달한 물건은 없었다. 바닥에 떨어진 물건이었다. 먼지만 가득하다. 서랍 안에 특별한 물건은 없었다. 잠긴 문이다. 서랍을 여니 건전지 하나가 홀로 나왔다. 쓸모가 있을까? 내놔. 선호씨가 손에 침을 묻히더니 건전지를 혀에 댔다. 만땅은 아니지만 그럭저럭 남아있군. 네? 건전지를 도로 넘겨받았다. 잠겨있지 않은 사물함을 열었다. 비어있었다. 잠겨있지 않았군요. 부러진 걸레자루가 들어있었다. 이래저래 용도가 있겠군. 네, 챙겨두죠. 문을 다시 닫아두었다. 실수라도 닫기 싫은 꼬락선이군. 물건을 넣어두는 선반이다. 안에 쓸만한 것은 없었다. 닫힌 사물함을 열었다. 깨끗하게 비어있었다. 사물함 문을 열었다. 아무것도 없다. 배전함이 달려있다. 배전함? 조명을 살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단 가보자고. 하지만 배전함은 잠겨있었다. 겉으로 딱히 잠긴 것도 없는데 안에 무언가 걸려있나? 다시 당겨도 배전함 문은 요지부동이었다. 선호씨에게 걸레자루를 넘겼다.
숙련된 조개의 시범을 보라고. 그는 자루를 양쪽을 잡았다. 그리고는 무릎으로 찍어 부러뜨려 버렸다. 그럼 못쓰게 끝까지 봐. 그는 날카롭게 부러진 쪽을 들었다. 이걸 끝에 배전만 문에 벌어진 틈에 끼웠다. 이제부턴 지렛대처럼 쓰는 거야. 배전함 뚜껑이 찌그러지듯 열렸다. 열렸군요. 이런 게 도구를 제대로 쓰는 방법이지. 선호 씨는 으쓱거리며 안을 보았다. 배전함 안에 특별한 손상은 없군요. 다른 장소의 문제 때문에 이쪽 전체가 영향을 받은 건지도 몰라. 그리고 이거 필요할지도 모르니 챙겨두자고. 선호 씨가 배전함 안에 퓨즈를 빼냈다. 태연 씨, 손전등은 작동해? 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데이 불빛보다는 센 빛이 주변을 비춘다. 선우 씨가 손전등을 이리저리 살펴봤다. 뭔가 이상한 점이라도. 이 정도 밝기라면 건전지가 버틸 시간은 3분 정도겠어. 이야기하는 그의 눈동자가 약하게 흔들렸다. 열쇠 구멍이 있군요. 세면대 아래를 더듬어 보았다. 불빛을 비췄을 때 여기 뭔가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곧 세면대 밑에 붙은 열쇠를 발견했다. 찾았군요. 다행이군. 탈출. 문을 밀어 젖혔다. 홍목까지 불이 꺼졌군요. 선호 씨는 말없이 안을 둘러보았다. 지하 5층 통로가 나왔다. 또 한층 올라왔습니다. 알고 있어. 선호 씨의 옆 얼굴에서 초조한 기색이 느껴진다. 선호 씨와 대화를 나눠보자. 대화. 죄인의 의지. 선호 씨의 불안한 표정이 마음에 걸린다. 내 불안이 선호 씨를 더욱 압박한 건 아닐까? 뭐라도 말을 걸어보자. 선호 씨 왜 그러세요? 왜? 선호 씨가 흠칫하는 바람에 이쪽도 약간 놀랐다. 조금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서. 명색이 경찰인데 믿음직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야기가 엇나간 기분이 든다. 그 이야기였어? 내 참 놀랐잖아. 믿음직스럽지 못한 거 몰랐어? 갑자기 사과로 하고 엉뚱하게? 여유 있군. 다른 사람 신경 쓸 때가 아닐 텐데. 승환아, 모여 선배 외에도 또 누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을 수는 없죠. 성질 한번 희한하군. 자신도 모르게 뒤통수를 긁기 적이었다. 그러고 보면 태연씨 당신 예전에 붕괴 사고 때문에 배색 공포증을 앓았다고 하지 않았나? 고개를 끄덕였다. 첫 사건 때만 해도 나는 견디기 힘든 폐쇄 공포증을 앓고 있었다. 태연씨는 정신이 강한 사람이군. 예? 어떤 부분이? 폐쇄 공포증을 극복했잖나. 거기다 사건을 또 겪어도 그대로인 걸 보면 글쎄요. 선호씨는 모르고 있다. 나는 폐쇄 공포증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내가 거기서 잠시나마 자유로울 수 있는 장소. 지금 제가 어떤 상태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도 날 잘 모르겠어. 확실한 건 오직 하나. 살고 싶다는 겁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어쨌든 살고 싶다는 게 죄인의 공통점인가? 우리는 살아서 나갈 겁니다. 여기 있는 모두를 찾아서 무사히 나가고 말 겁니다. 선호씨의 눈동자가 약하게 흔들린다. 그럼 난 순경님을 믿고 가면 됩니다. 이제 저는 누구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적어도 제 손에 닿는 곳에 있는 사람. 모순적이군. 뭐 그런 점 싫진 않아. 하지만 이러다간 불빛부터 잃어버린다고. 서두르지. 네. 열린 통로를 따라 가보죠. 운동기구가 놓인 방이 나왔다. 뭐야? 선호씨의 발쪽을 비춰보았다. 아령이군요. 발을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선호씨가 아령을 들어 올렸다. 아픈 건 아픈 거고
묵직해 보이는 게 쓸모가 있어 보이는군. 제가 들고 있을까요? 아니, 내가 드는 편이 낫겠어. 그런 쓸만한 도구를 얻어서인지 들떠 보였다. 벤치프레스가 놓여져 있다. 붉은 원이 그려진 문이다. 단단히 잠겨져 있다. 열쇠 구멍이나 손잡이도 없다. 주위의 전선을 보면 전자식으로 열리는 문인가 봅니다. 주변에 어떤 정전 상태인데 열 수 있겠어? 전원을 켤 방법을 찾아보죠. 문 옆에 배전함을 열어보았다. 선이 엉망으로 얽혀 있었다. 안에 퓨즈를 꽂는 자리가 있는데 정말이군요. 2개를 꽂게 되어 있습니다. 퓨즈 하나를 배전함에 꽂았다. 반응이 없군요. 하나만으로는 소용이 없나? 퓨즈가 있을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 전자기기 같은 걸 찾아보자고. 지난 방을 되짚어서라도 퓨즈를 찾아보자. 다시 돌아가야겠군요. 잠겼어. B6층. 락커룸이고 신도시. 반응이 없는 인터폰 장치다. 이 안에 퓨즈가 들어있지 않을까? 열어보죠. 접합부에 틈이 없어 열기가 쉽지 않았다. 이걸 써봐야겠어. 비켜봐. 선우씨가 운동실의 아령으로 인터폰을 쳤다. 인터폰의 뚜껑 부분이 깨끗하게 날아갔다. 됐어. 쉴 때는 화끈하게 써줘야지. 안쪽에서 온전한 퓨즈 하나를 찾았다. 다행이군요. 찾았군. 다시 갑시다. 퓨즈를 꽂고 드디어 밝아졌다. 조명이 들어오니 한쪽의 문이 열렸다. 생각보다 더 대박인데? 그러다가 다시 불이 꺼져버렸다. 헐. 아 진짜 다행히 문은 열린 그대로였다. 혹시나 다치기 전에 가자고. 나왔고 오른쪽으로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왔다. 이제 지하 4층이군요. 큰 공구들이 놓인 장소로 들어왔다. 작업실. 책상 아래서 둥근 물체를 발견했다. 공 같은데 무겁군요. 절공인가? 방구 2개를 용접해서 붙어놓은 형태다. 가운데가 용접되어 있군. 흔들어 봤다. 안에 무언가 들어있는 것 같다. 열어볼 방법이 없을까요? 이것도 아령으로 더 보고 싶지만 원형이라 어려울 것 같군. 고정시킬 수 있으면 할 수 있을 텐데.
벽의 첫째 보관함에 자물쇠가 걸려있다. 이런 건 부셔버리면 되지. 선호씨가 아령으로 자물쇠를 쳐 부셨다. 벽장을 열자 작은 막대가 들어있었다. 뭐에 쓰는 걸까요? 아마 레버 같은 게 아닐까? 일단 꺼내어 가져갔다. 이게 뭘까요? 바이스 그립이야. 바이스 그립? 그래, 물건을 고정시키는 데 쓰이지. 그렇지만 선호씨가 한쪽을 가리켰다. 고정에 쓰이는 레버가 빠져있어. 이대로는 사용할 수 없겠군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위를 둘러봤다. 바닥에 줄톱이 떨어져 있었다. 보관함 틈새에서 떨어졌나? 주워서 잘 챙겨두었다. 바이스 그립 한쪽에 레버를 끼웠다. 정확히 맞아 들어간다. 이제 쓸 수 있겠군요. 세공을 바이스 그립에 놔두고 고정시키고 나서 쪼개보자고. 세공이 반쪽으로 갈라졌다. 열렸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한 건데. 세공 안에는 작은 열쇠가 들어있었다. 낡고 빈 쓰레기통이다. 수건이 썩은 채로 달려있다. 첫째 배전함이 붙어있다. 잠겨있었다. 아령을 써먹을 것 참 많네. 선아씨가 문 안쪽을 아령으로 찍었다. 뭐야, 꽤 튼튼한데? 아령이 튕겨냈지만 배전함은 멀쩡했다. 열쇠 구멍이 있습니다. 이걸 찾아서 여는 게 낫겠군요. 변압기로 보이는 장치다. 안에 특이한 상황은 없었다. 일단 열쇠를... 역시 잠겼군요. 문 중앙에 열쇠 구멍을 찾아냈다. 열쇠를 찾아보자고. 열쇠를 문의 구멍에 끼웠다. 맞아 들어간 열쇠가 돌려졌다. 열렸군. 어라? 분명히 열렸건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손잡이도 돌아가는데? 아무리 해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짜증나는 전기잖아. 어떻게 하죠? 해볼 만한 게 별로 없어. 일단은 운동실처럼 방에 전원을 켜보자고.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낡은 의자들이 꽂혀있다. 큰 기계 안을 들여다보았다. 조각칼 같은 게 붙어있군요. 이렇게 큰 공간에 조각칼이라. 잠깐만, 태연씨. 저 안을 봐봐. 공구 중앙에 작은 케이스가 끼워져 있다. 뭐지? 열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안은 좁아서 손이 들어가지 않았다. 케이스에 붙은 종이를 떼어낸 게 고작이었다. 배전함이라고 쓰여 있군요. 이거 어쩌면 열쇠 깎는 공구일지도 몰라. 조각칼로 열쇠를 깎아내는? 맞아. 우리더러 열쇠를 복사라도 하란 말인가? 열쇠를 한번 여기 넣어보고 조각칼이 있는 가이드에 열쇠를 올렸다. 열쇠를 깎아보죠.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군. 보자, 어떻게 쓰는 거지? 양쪽 핸들을 돌려서 같은 모양으로 깎아야 해. 그가 설명하는 대로 핸들을 잡고 움직였다. 누르고 있기. 그럴싸하게 깎인 것 같다. 겉보기엔 괜찮은데 결과는 사용해 봐야 알겠군요. 공구로 깎은 열쇠를 꽂아보았다. 깨끗하게 맞아 들어갔다. 배전함 문을 열었다. 퓨즈가 파송되어 있었다. 또 퓨즈냐? 이제 구할 만한 것도 마땅치 않은데 대용할 만한 것이 없나? 가만히 생각에 잠겼다. 줄톱을 꺼내 들었다. 이게 쇠로 되어 있으니 퓨즈 대용으로 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배전함 스위치를 내리고 줄톱을 밀어 넣었다. 제대로 되어야 할 텐데. 띄운 걸 확인하고 스위치를 올렸다. 쏟아지는 빛을 손으로 가렸다. 눈부셔. 문이 열렸습니다. 흐릿해진 손정도는 주머니에 넣었다. 냉기가 함도는 장소로 들어왔다. 죽군요. 서두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 벽에 생소한 장치들이 붙어있다.
온도 조절기라고 쓰여있는 다이얼과 스위치군요. 다이얼로 온도 조절을 하는 것 같은데 선호씨의 말에 중앙에 다이얼을 돌려보았다. 조작해 보겠습니다. 다이얼을 돌렸지만 반응은 없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것 같군요. 동감이야. 다이얼을 원위치를 시켰다. 뭐가 문제지? 선호씨가 벽에 스위치를 눌렀다. 팬의 벽에서 냉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스위치를 끄자 냉기가 잦아들었다. 스위치가 냉기를 끄고 켜는 역할이군요. 다이얼은 냉기의 양을 조절하는 거고, 하지만 이걸로 뭘 할 수 있는지 불확실했다. 벽에 커다란 팬이 달려있다. 전지 비상 충전함이라고 적힌 철제 박스다. 전면에 열쇠 구멍이 있었다. 큰 장치가 놓여있다. 뚜껑이 있지만 열리지는 않았다. 옆으로 작은 홈이 보인다. 일단은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플라스틱 통 안은 비어있었다. 냉기의 양을 조절하는 다이얼과 스위치다. 작업실. 안쪽의 문은 단단히 잠겨져 있었다. 선호씨가 아령으로 쳐보았다. 소용없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군요. 선호씨가 방 한쪽을 올려다보았다. 저기 바람이 나오는 팬 쪽, 뭔가 반짝이지 않았어? 그냥 보기엔 딱히 눈에 띄는 것은 없었다. 제대로 살펴보죠. 선반을 딛고 올라가는 팬 안쪽을 보았다. 역시 특이점은 없었다. 아무래도 잘못 보신... 갑자기 강한 냉기가 선반에 떨어지며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선호씨, 정신을 차리고 튕기듯 일어났다. 방 안에 선호씨의 모습은 없었다. 어디로 간 거지? 잠겨있던 안쪽 문이 열려있다. 선호씨, 문 안에서 대답은 없었다. 서둘러 열린 문 안으로 향했다. 테이블 아래 오래된 시체가 놓여 있었다. 순간적으로 놀란 가슴을 가라앉혔다. 진정하자. 지금은 선호씨의 흔적을 찾는 게 급선무다. 맞은편에 문이 열려 있었다. 가보자. 낮은 떨림을 억누르고 걸음을 재촉했다. 테이블에 쇠 젓가락 한 짝이 놓여있다. 이쪽은 냉동창고고. 사무실 같은 장소가 나타났다. 맞은편에 목재문은 열리지 않았다. 다른 장소도 마찬가지야. 여길 통과해야겠어. 혼자가 되자 마음 한쪽에 뭔가 꿈틀거린다. 이것은 불안일까? 아니면 넓고 낮은 3단 서랍장이다. 열어봐서는 아무것도 없다. 서랍을 다시 밀어넣었다. 사물함을 열었다. 아무것도 없군. 자꾸 움직여 보았지만 열리지 않았다. 나무 정도라면 뒤로 물러섰다가 문으로 돌진했다. 문 사이에 작은 틈이 생겼지만 그 이상은 무리였다. 틈새 안을 들여다보았다. 작은 걸쇠가 걸려있는 것이 보였다. 저걸 젖히면
하지만 틈 안으로는 손가락 하나 들어가지 않았다. 틈으로 넣어 걸쇠를 젖힐 것이 없을까? 사각형의 홈이 첫판으로 막혀있다. 아까 젓가락을 얻었는데 쇠 젓가락의 끝을 문틈에 밀어 넣었다. 걸렸다.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들어 올렸다. 걸쇠를 반대쪽으로 젖혀냈다. 좋아, 해냈어. 나무 문을 잡고 움직여 보았다. 이런, 안에는 철제 문이 하나 더 버티고 있었다. 하나가 더 있었어. 이건 어떻게 열어야... 갑자기 철제 문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뭐지? 곧 소리가 그치고 문이 열렸다. 안에서 나타난 얼굴은 낯이 익었다. 류태현? 무슨 일이지? 허강민! 류태현! 그의 얼굴을 본 순간 나도 모르게 땅을 바차고 달려들었다. To be continued. 장혜진. (11시 40분) 장혜진 수경 재배지. 강민씨가 수화전 밑에서 작은 부품들을 꺼냈다. 준비는 잘 돼가요? 나름대로 말을 조심히 하는 게 좋겠군. 그는 화분 쪽을 뒤지기 시작했다. 자신의 일을 하지 그래. 이렇게 혼자 둘 줄 알았으면 안 도와줬을 텐데. 미안한 느낌 안 들어요? 뭐 감정을 흉내낼 뿐이라 잘 모르나? 한 배를 탔잖아요. 옛날 이야기나 해봐요. 꽤 궁금했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별로 해줄 말이 없군. 매 빠지게 하네 진짜. 손을 털며 방 중앙으로 들어섰다. 선반 위에서 공구를 발견했다. 쓸 곳이 없나 생각해봤다. 내부가 고장난 수화전이다. 벽에 사각형으로 빈 곳이 있다. 안에는 짧은 단자가 붙어있었다. 모팔이 놓인 판자 위에 썩어가는 식물뿐이다. 에이 정말 튼튼해 보이는 철문에 열쇠 구멍조차 없다. 자동으로 열리는 문인가봐. 무너진 선반에서 튕겨나온 모판이 널려있다. 선반을 살펴봤으나 쓸모있는 것은 없었다. 선반 위에 뭔가 올려져 있었다. 아무래도 키가 닫혔는다. 이거 짜증나네. 강민씨, 이것 좀 어떻게 해봐요. 뭔가 하던 강민씨가 이쪽으로 왔다. 무슨 일이지? 선반 위에 손이 안 닿아요. 잠시 뒤로 물러나 있어. 그래요? 그는 가볍게 뛰어올라 선반을 짚고 내려왔다. 비켜. 큰 소리를 내며 선반이 꼬꾸라졌다. 꺼내 달랬더니 다 부셔버렸네.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일이지. 어쨌든 목표는 손에 넣었어. 넘겨받은 것은 작은 리모컨 장치였다. 사각형 홈 안에 단자에 리모컨을 끼웠다. 끼워진 모양새는 그럴싸한데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리모컨을 도로 뽑아냈다. 분해 불가능. 조합. 아이템 입수 일자 드라이버. 리모컨. 드라이버로 리모컨 뚜껑을 뜯어냈다. 배터리 하나가 반대로 끼워져 있었다. 제대로 끼운 뒤 뚜껑을 닫았다. 건전지를 바로 넣은 리모컨을 단자에 끼웠다. 어마?
그래도 안 되네. 저쪽에서 무언가를 만지던 강민 씨가 다가왔다. 조작을 해야지. 강민 씨가 버튼을 이리저리 조작했다. 문이 열렸다. 혹시 본인이 만든 거? 기본적인 부분 정도는 다 도와주면 안 돼요. 의심하게 돼. 정말. 여러 갈래의 문이 나타났다. 저리로 가지. 강민 씨는 나를 앞장세웠다. 여기서 나왔군. 왼쪽 방으로. 웬 컨테이너? 붉은 컨테이너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다. 자물쇠를 계속 보고 있어. 안 그래도 그럴 생각인데요? 강민 씨는 푸른 컨테이너에 걸쇠를 밟고 섰다. 곧 손을 뻗어 봉투가 걸린 쇠맥들을 꺼냈다. 동작 한번 빠르네요. 미적거리며 의심을 사지. 그는 꼭 구석에 앉아 봉투를 풀었다. 안에서 작은 기계 부품들이 나왔다. 한 번에 하면 안 돼요? 돌아가는 방 구조상 어쩔 수 없어. 강성중 성격상 이상하다 싶으면 가만두진 않겠지. 강성중 성격상 이상하다 싶으면 가만두지 않긴 하겠지. 뭐야? 그럼 난 또 혼자 탈출? 부탁하지. 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는 컨테이너들은 열어야 소용이 없을 거야. 저쪽에 문을 열어. 나쁜 놈? 그걸 써봐. 그가 던져준 것은 빠루였다. 선물이라면 그럴듯한 거 줘봐요. 출출되면 닫힌 문으로 향했다. 문을 열어보았다. 열리지 않는다. 열쇠 구멍도 없네. 어쩌란 거지? 문에 달린 경첩에 두꺼운 못이 박혀 있었다. 와, 진짜 짜증나. 이걸 뽑아야 되는 거야? 끝이 다른 빗자루가 놓여있다. 빠루를 들어 올렸다. 무거워. 휘둘러서 문을 쳐보았다. 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너무한다, 허강민. 계속 불러대는군. 강민씨가 다가와 문을 살펴봤다. 문을 고정한 못 나사못이야. 그걸 생각해봐. 그리고는 다시 가버렸다. 다시 경첩을 봤다. 먼 머리에 일자 홈이 보인다. 나사부터 풀어야 열리겠네. 무심한 남자는 도와주지도 않고. 경첩에 있는 나사에 드라이버를 댔다. 꽉 조여져 좀처럼 돌릴 수가 없었다. 도찰, 장애진 드라이버 강화. 나사를 돌리기가 영 어렵네. 어떻게 해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 남자라 시고 있는 사람은 자기 일 바쁘고 강민씨는 아직도 꼼지락거리고 있다. 손잡이가 가늘어서 더 힘든 것 같아. 잡는 면적이 좁아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손잡이 굵기가 두껍다면 더 나을 것 같은데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일단 드라이버의 손잡이를 두께를 늘릴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자. 벽에 뭔가 끈끈한 액체가 묻어있다. 묻지 않게 조심해야겠네. 드라이버의 손잡이에 끈끈한 액체를 묻혔다. 이러면 좀 나아지려나? 끈끈한 액체를 묻힌 부분이 미끄러졌다. 손만 버렸잖아.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처리할 것이 없을까? 게시판에 붙은 쪽지는 그렇다 치고 끈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게시판의 줄을 이빨로 끊어냈다. 그러면 뭐랑 조합. 줄을 감고 끈끈이로 고정한 드라이브를 댔다. 느낌은 괜찮은데? 나사 못이 조금씩 돌아간다. 나사 못을 반쯤 풀어냈다. 더 이상은 풀리지 않았다.
나머지 못을 뽑기 위해 빠루를 겨냥했다. 힘을 좀 빼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엄마, 여기서 볼일은 끝났어. 이젠 내가 하지. 한미씨가 빠루로 나사목과 경첩을 뜯어냈다. 조잡하긴 그가 걷어찬 문이 떨어져 나갔다. 내가 다 열어준 거예요? 고맙군. 익쪽이군. 한미씨가 장치를 만지작거리며 앞장섰다. 계속 자기 갈 길만 가다니 치사한 남자다. 뭔가 보상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뒤에서 주저앉아 버렸다. 무슨 짓이지? 다쳤어요. 그럴 만한 상황은 없었어. 아니요. 당신이 선반을 넘어뜨렸을 때 다쳤어요. 대충 위험했던 상황을 둘러댔다. 잡아먹겠네. 가야 해.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려고 한다. 나요. 당신을 구해줬어요. 난폭하게 하지 말아요. 원하는 게 뭐야? 항상 그런 식으로 말하네요. 나는 이 남자에게 뭘 기대하고 있는 걸까? 일어나면서 반대쪽으로 걸어갔다. 일어나면서 반대쪽으로 갔다. 그래, 자신에 대해 이야기해봐요. 대체 지금 무슨 소리를? 아니면 난 못 움직여요? 그럼 압도적인 오세고 나발이고 강성중에게 다 뽀록날걸요? 장혜진, 자 말해줘요. 당신 얘기. 뭐가 궁금하지? 잠시 생각하다 대답을 했다. 대화. 어강민. 날 어떻게 생각해요? 몸을 굽히며 똑바로 쏘아보았다. 교활한 여자. 그것뿐? 그리고 불쌍한 여자지. 내 처지를 동정해요? 사실 남들이 말한 걸 듣고 대답했을 뿐이야. 난 당신을 한 번도 어떻게 생각해 본 적이 없지. 역시 당신은 감정이 없다고 말하고 싶나? 글쎄요. 하지만 동생들과 가족의 복수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감정이 없다고 말하진 않죠. 오히려 감정이 넘친다고 해야 하지 않으려나? 가미씨는 묘한 표정을 지었다. 결여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 타인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기분에 맞춰줄 수는 있지만 덧없다는 생각뿐이었지. 정해진 입력을 하면 정해진 결과 돌아오는 기계들이 오히려 성격에 맞았다? 그런 잠시 허공을 봤다. 본머니가 둘째는 그런 날거리였어. 하지만 막내는 나를 따랐지. 막내도 간민씨 같은 사람이었나요? 딱히 그랬던 것 같지 않군. 모두와 사이가 좋았으니. 그럼 막내가 죽어서 복수할 마음이 들었어요? 당장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았어. 둘째랑 부모님은 상심이 컸겠네요. 의료사고가 겹쳐서 절망이 깊었지. 원래부터 건강은 좋지 않았어. 둘째까지 죽은 뒤 세상을 떠났지. 둘째는 군대에서 죽었다고 했죠? 막내의 장례를 치르러 나온 휴가 복귀날 밤이었지. 돌아간 뒤에 바로 자살이었지. 임선호에게 당한 다음에? 둘째는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 감정이 풍부하고 유약했지. 다 사라지니 어떤 기분이었어요? 소감을 묻는 건가? 그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둘째를 이해할 수 없었어. 그냥 공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하면 집이 조용해졌다는 정도의 느낌? 모두 떠났으니 나도 따라가야 했을까? 남겨진 유산으로 살아볼 생각도 했어. 며칠을 생각만 거듭했지. 그러다 복수라는 생각이 떠올랐어. 그러자 모든 것은 일사천리였지. 구체적인 계획이 잡히고 소재를 파악하고 죄악감을 느끼도록 준비했다. 그러자 모두 아수라장으로 파멸하더건. 뉴티언과 하무의 형사는 빼고요? 실패했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무언가가 움직였어. 내가 나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지. 도망친 뒤에 여러가지 자문을 해주던 변호사에게 배성교를 소개받았어. 그래서 강민씨를 만났으니 내겐 다행이네요. 당신 재밌으니까. 소개해준 변호사는 결국 죽었네요. 안승범에게도 원한이 있었던 자였지. 선을 넘었다느니 하더니만 당신은 처음부터 정상이 아니었네요. 일부러 빈정거려 버렸다. 사건 전에 내 세계는 평화로웠어. 공허했지만요. 불완전하게 끝난 복수를 떠올릴 때마다 참을 수 없는 느낌이 들더군.
모든 게 무너지고서 결국 알게 되었지. 내가 괴물이라는 걸. 유태현을 볼 때마다 자신이 괴물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물 형사를 볼 때마다 자신과 동류라는 느낌이 든다? 당신은 괴물이 아니라 멍청이야? 자신이 지금 느끼는 감정들이 지극히 인간적임을 깨닫지 못하는. 외롭다는 말 알아요? 슬프다는 건 알아요? 죄의식이나 자책감이라는 거 알아요? 강민씨가 계속해서 느끼는 기분들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현해요. 그걸 남에게 강요하면서 자신 역시 무너지는 거예요. 공개하는 건가? 짚어주는 거죠. 온통 부추기는 사람들 뿐인 백성교에서 나 같은 사람은 드물다고요. 무슨 말을 해도 바뀌는 건 없어. 난 선을 넘은 괴물이다. 그걸 선택했고 그게 현실이지. 알아요. 난 놀이개고요. 왠지 왈칵 눈물이 나오려고 했다. 나 당신 이야기를 듣겠다고 한 거 후회해요. 마찬가지야. 그는 다시 장실을 만지작거리며 앞장섰다. 병원? 그래, 진찰실이었던 곳이지. 진찰실? 제 얼굴빛이 그렇게 안 좋은가요? 병원이라니까 옛날 생각나. 멍청한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끝까지 자신이 이용당할 줄 몰랐던 사람이었다. 주머니에 가만히 손을 넣어 보았다. 뭐지? 그 주머니 안 강민씨가 노려보고 있다. 부적 같은 거예요. 이린에 설마 또 날 의심하는 거? 강민씨가 붙잡는 바람에 뒤로 쓰러져 버렸다. 이건 떨어진 안경을 주워서 일어났다. 의심병 있어요? 웬 안경이지? 들고 다니면 안 되는 법이라도. 그런 건 없지. 하지만 그런 낡은 안경을 설마 서준영 거예요. 전림품인가? 부적이라니까요. 강민씨는 잠시 보다가 등을 돌렸다. 설계가 유지됐다면 여긴 가스 트랩이 있어. 난 그걸 찾아서 해제하지. 그동안 방을 살피도록 해. 알아보시죠. 그는 드라이버로 기계들을 손보기 시작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다. 비어있었다. 응? 엑스레이 필름 흔적이 떨어져 있었다. 이게 뭐지? 그림도 문자도 아닌게. 혹시 모르니 챙겨두었다. 시력 측정판으로 보이는 라이트 박스다. 별다른 특징은 없다. 시력 측정용 라이트 박스? 여기 필름을 꽂아서 불을 비추면 내용을 볼 수 있겠지? 필름을 꽂아 고정시켰다. 딱 맞아 들어가는 게 괜찮은 느낌인데. 스위치를 눌러 시력 측정판을 켰다. 빛에 의해 필름 이미지가 나타났다. 블랙잭? 무슨 의미지? 조금 지나자 불이 꺼졌다. 힌트? 그것 치곤 애매하네. 강민씨 혹시 몰라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자기 일에 몰두했다. 물어본 내가 바보지. 떨어진 타일이 눈에 띄었다. 타일 위에 붉은 줄이 그어져 있다. 뒷면에 작은 칩이 박혀 있었다. 강민씨 이거 어디다 쓰는 건지 알아요? 그건 내가 해놓은 게 아니야. 그리고 그런 걸 물어보면 곤란해. 강민씨가 다가와서 속삭였다. 챗? 책상을 다시 볼 필요는 없다. 찢어진 의자 위에 먼지가 쌓여있다. 이쪽? 벽에 붙은 게시판을 보았다. 숫자가 적힌 타일 사이에 하나가 빠져 있었다. 빠진 것을 채워주세요 하는 느낌이네. 회의 블랙잭. 블랙잭이라. 머리를 굴려보았지만 딱히 생각나는 게 없다. 블랙잭 게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카드 게임 이야기인가? 맞아요. 숫자 21을 맞추는 게임이지. 21에 가깝게 맞출수록 승률이 오르고
20일이 넘으면 무조건 패배하는 게임 좀 하나봐요. 막내하고 가끔 했었지. 감미씨가 잠시 먼 곳을 보았다. 떠올려보면 강성준도 좋아했던 것 같군. 자신이 이기는 판에 한해서지만. 그래서 블랙잭이란 말을 넣은 건가? 방 안에서 찾아낸 것들을 다시 떠올려봤다. 파일을 넣어볼까? 파일을 끼웠다. 갑자기 폭발음과 함께 가스가 터져나왔다. 스위치 구조를 바꿔놓았나? 달려오는 강민씨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곧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게임 오버. 배드 엔딩, 잘못된 타일. 조금 더 궁리해보자. 시계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 침대 위의 벽을 살펴봤다. 숫자가 적힌 타일 사이에 하나가 빠져있다. 빠진 곳을 채워주세요 하는 느낌이네요. 줄이 그어진 타일을 꽂았다. 아무 일도 없네. 벽장을 열어보았다. 벽장 안에도 타일이 있었다. 사가 쓰인 뒷면에 작은 칩이 박혀있다. 타일이 계속 나오네. 벽에 붙은 게시판을 보았다. 숫자가 적힌 타일 사이 하나가 빠져 있었다. 이런 게 몇 개가 되는 모양이네.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21. 4가 적힌 타일을 꽂았다. 침대에 덮인 이불을 들추어 보았다. 작은 타일이 있었다. 또 타일이 나왔네. 40이라는 숫자가 쓰인 뒷면에 칩이 붙어있다. 팔을 꺼내 벽장 하나 텅 비었다. 숫자가 적힌 타일 사이에 하나가 빠져있다. 이런 게 몇 개 되는 모양이네. 여기다가 꽂는 건가? 42가 적힌 타일을 꽂았다. 아무 일도 없네. 방의 중앙에 섰다. 뭐 하는 거지? 이상해서요. 무엇이? 찾아낸 타일을 다 꽂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규칙이 숨어있을지도 몰라. 맞게 처리했나? 누굴 바보로 알아요? 숫자 21을 만드는 게 법칙이라고요. 다 했는데 반응이 없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더 이상 손댈 만한 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럴 때는 방 안의 스위치나 장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봐. 힌트 주기? 일반론을 이야기하는 거야. 강민씨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스위치라. 잠겼던 문이 열렸다. 어마? 갑자기 기능이 바뀌었네. 내가 설계한 것과 달라. 강성중 지시겠지. 그걸 내가 똘똘하게 연 거죠.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거지. 생각 이상으로 잘하는 건 어디나 경력자를 우대하는 이유가 있죠. 그쪽은 끝났어요? 끝났어. 그런 그럴싸한 모양의 장치를 살짝 보여주었다. 정면문이 열렸네요. 바로 가면 되겠어요. 감미씨는 말없이 먼 곳을 보았다. 괜찮아요? 신경 쓸 것 없어. 앞장서 걷는 그의 뒤를 따랐다. 다 아는데.
넓은 홀 안으로 들어왔다. 강민씨는 말없이 방을 둘러봤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는 가끔 먼 눈을 했다. 강승중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줬다. 막내 동생이 끊임없이 말을 걸고 있다고. 강민씨? 열린 문이 있을 거야. 그리로 가지. 올라온 길이다. 여긴 아니네. 잠긴 상태였다. 문을 열어봤다. 천천히 문이 열렸다. 난 곳은 철창 아니었다. 갇혔나? 철창을 건드리면 안 돼. 전기가 흐르고 있어. 그는 바닥에서 가득키를 주었다. 그걸 문 옆에 리더기에 꽂았다. 철창이 순식간에 열렸다. 가지. 잠깐 방 안으로 들어가던 나를 강민씨가 불렀다. 노르발 못보비를. 뭐라고요? 거기 노르발 못보비 말이야. 그게 뭐지? 마로 말이야. 아, 진짜 그렇게 말을 하지. 그럼 빠르를 받아 겹쳐진 나무판으로 갔다. 그리고 나무판을 내리쳤다. 수차례를 때리자 판자들이 부셔져 나갔다. 됐군. 그럼 들어가 장치를 조작했다. 저기요? 뭐하는 건지 나도 좀 알면 안 돼요? 해제할 게 있어. 안에서 그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시간이 걸린 것 같군. 방 안에 테이프와 열쇠가 있을 거야. 그걸 전해줬으면 좋겠군. 테이프하고 열쇠? 대답은 없었다. 정해진 비 묻은 손. 그가 내던진 빠루를 집으며 물었다. 처음 해본 적 언제였어요? 뭘 말하는 거지? 안쪽에서 대답이 들렸다. 사람을 직접 해친 것. 항상 배우 조종뿐이었나요? 배에서나 호텔의 사건처럼? 강성중이 말해주지 않은 건 강성중이 말해주지 않았던 건가? 그 사람은 뜬구름 잡는 소리뿐이죠. 그는 말없이 달그락거렸다. 등을 돌리는데 소리가 멈췄다. 처음은 정은영이었지. 정은영? 들었던 기억이 난다. 그의 동생이 뉴티언과 엮였던 백화점 붕괴 사고. 정은영은 그 건물의 주인이자 첫 사건의 참가자였다. 나의 정체를 밝히자 완전히 무너지더군. 얼마든지 보상하겠다고 사정하고 또 빌었지. 내 보내달라고 살려달라고. 화가 났어요? 모르겠군. 원래는 그녀도 고용인에게 맡기려고 했는데 그 여자 따져보면 모든 일의 시작이었잖아요. 건물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그런 가정은 의미 없어. 잠시 멈춘 딸그락 소리가 다시 시작됐다. 세상이 흑빛으로 변하고 다시 눈을 떴을 땐 그런 느낌 나도 알 것 같아요. 안경을 만지작거렸다. 그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나 역시 그 이상을 묻지 않기로 했다. 작은 열쇠가 떨어져 있다. 다른 물건들도 이 열쇠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네. 조심스럽게 챙겼다. 오래된 박스에는 별다른 게 없다. 배전함을 열었다. 테이프는 여기 있었네. 조금 남은 절연 테이프를 가졌다. 전달. 요거를 전달. 어강민. 테이프를 건넸다. 자요, 여기 테이프. 그런 조작품을 들고 테이프를 감아 붙였다. 열쇠를 건넸다. 이 열쇠 맞아요? 꽂아보면 알겠지. 그는 열쇠를 장실 중앙에 기계에 꽂고 돌렸다. 큰 소리를 내며 양쪽 문이 열렸다. 이쪽으로 가야 하나? 그 순간 문에서 그림자가 들이닥쳤다.
아, 유태현? 무슨 일이지? 굳어버린 내게 강민 씨가 다가왔다. 강민, 유태현. 유태현은 곧바로 그에게 달려들었다. To be continue. 민지은 편. 자, 여기서 영상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